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함께해요. B가 서울스타 레스토랑의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중 하나였죠. 민준그룹의 오너인 55세의 김민준은 매주 수요일 저녁 5년째 변함없이 이 레스토랑의 가장 아늑한 구석에 자리한 그의 단골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항상 같은 테이블, 같은 부르고뉴 와인, 그리고 완벽한 서비스가 그의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날 밤은 뭔가 달랐습니다. 전혀 본 적 없는 젊은 웨이트리스가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한 결의가 담겨 있었고 그것이 김민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사장님. 오늘 밤 담당 웨이트리스 이나영입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메뉴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갈색 눈은 특별한 강도로 그를 응시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민준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직원이 자기 소개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눈을 마주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죠. 보통 고급 레스토랑의 에티켓에 따라 웨이트리스들은 존중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늘 먹는 걸로 하죠. 이나영 씨. 쇠고기 카르파초에 루콜라 그리고 부르고뉴 와인 한 잔. 그는 주문을 내렸고 그녀가 바로 떠나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나영은 잠시 머뭇거리며 내적인 갈등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김 사장님, 그녀는 살짝 몸을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제가 지금 할 행동이 완전히 규정을 벗어난 거란 걸 알고 있지만 급한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사장님은 위험에 처해 있어요. 김민준은 휴대폰에서 시선을 들어 처음에는 방해받아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갈색 눈의 진지함이 그의 주의를 끌었죠.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이나영 씨? 그는 낮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지금은 아니에요. 이나영은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부인 김지은 여사, 그분은 자신이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장님의 회사도 큰 위험에 처해 있어요. 김민준의 심장은 미묘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년째 결혼 생활을 해온 그의 아내 김지은은 많은 이들에게 미스터리 같은 존재였죠. 그는 그녀의 지성과 우아함에 매료되어 짧지만 강렬한 구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는 그녀의 행동의 변화를 느꼈지만 새로 시작한 자선 프로젝트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아는 거요?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속에서 불안감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나영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접힌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번호예요. 혼자 계실 때 전화해 주세요. 제 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지만 여기는 이야기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에요. 전문적이고 유연한 동작으로 이나영은 주문을 받으러 떠났고 김민준은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맴돌며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간결한 명함에는 전화번호와 이나영이라는 이름만 담겨 있었죠. 카르파치오를 맛보던 김민준은 어린 웨이트리스의 말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김지은은 지난 몇 주 동안 민준그룹의 사업에 더 깊이 관여하겠다고 고집하며 특히 새로운 해외 확장 프로젝트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또한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기부할 자선재단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레스토랑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김민준은 이나영이 우아하고 효율적으로 다른 테이블을 서빙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근거 없는 비난을 할 것 같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의 태도와 은은한 자신감 속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는 듯했다. 저녁을 마치고 계산을 기다리던 중 이나영이 마지막으로 다가왔다. 리치 씨, 제가 말씀드린 것이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지난 3개월간의 금융 거래를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새 재단 설립과 관련된 부분을요. 김민준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캐시며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는 이나영이 진심 어린 걱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건 누군가를 조종하거나 속이려는 눈빛이 아니었다. 서울의 쌀쌀한 밤 공기를 맞으며 그는 검은 우산을 펴고 근처에 주차된 페라리로 걸어갔다. 의심은 이미 그의 마음에 스며들어 있었다. 마치 물잔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김민주는 서울금융가 중심에 위치한 민준그룹 빌딩 30층 사무실에 들어섰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전망도 어젯밤 웨이트리스의 말을 그의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켜고 지난 몇 달간의 금융 문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평소의 거래, 익숙한 투자, 일상적인 운영 비용. 그러나 더 깊이 파고들자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개별적으로 보면 사소해 보이는 일련의 소액이체들이 새로 설립된 오프쇼어 회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 회사는 글로벌 희망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케이맨 제도에 등록되어 있었고 단 한 명의 관리자 박진우라는 그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이름가 있었다. 책상 위 전화가 울리며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리치 씨 부인께서 오셨습니다. 재단 발표에 대해 긴히 논의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김민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들어오라고 해요, 유리야. 그는 대답하며 서둘러 컴퓨터 화면을 닫았다. 김지은은 평소처럼 우아하게 사무실로 들어왔다. 진주 회색 터일러는 그녀에게 전문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민준, 자기,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책상으로 다가갔다. 재단에 대해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요. 아내가 열정적으로 자선 프로젝트와 다가오는 발표 행사에 대해 말하는 동안 김민주는 새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작은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왔다. 금융적 세부 사항을 언급할 때 그의 시선을 피하는 방식, 재단 이사회에 대해 말할 때 손가락의 미묘한 떨림다. 지은아. 그는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박진우라는 사람 누구야? 김지은의 미소는 순간 흔들렸지만 즉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아, 국제자선활동 전문가야. 여러 성공적인 재단을 운영했어. 왜 묻는 거야?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김민주는 김지은이 에르메스 가방을 긴장한 손가락으로 꽉 쥐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행사 전에 그를 만나보고 싶군요. 물론이죠. 김지은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미소가 비치지 않았다. 며칠 안에 점심 약속을 잡을게요. 김지은이 떠난 후 김민주는 주머니에서 이나영의 명함을 꺼냈다. 약간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답했다. 이나영 씨, 저는 김민준입니다. 오늘 아침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1시간 후에 공원 근처 베르디 카페에서 만나요.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에요. 1시간 후 김민주는 작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나영은 한적한 구석에 앉아 있었고 평소 레스토랑 유니폼과는 달리 청바지와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더 젊어 보였지만 결연함은 여전했다. 아는 건 모두 말해주세요. 김민주는 그녀 앞에 앉으며 말했다. 이나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3년 전 제 삼촌은 작지만 유망한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클라우디아 모레티라는 여성이 그의 삶에 들어왔죠. 김지은이 당신에게 다가온 것처럼. 그녀는 같은 방식을 썼어요. 자선재단, 수상한 컨설턴트, 겉보기엔 합법적인 자금 이체들. 김민주는 혈관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럼 삼촌의 회사는 어떻게 됐나요? 이나영의 눈이 슬픔으로 흐려졌다. 회사는 완전히 텅 비었어요. 삼촌은 모든 걸 잃었죠. 존엄성까지. 그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어요. 2달 전 김지은이 제 삼촌을 망치게 했던 바로 그 남자와 레스토랑에 들어오는 걸 봤을 때 또 같은 일이 벌어지려는 걸 알았죠. 박진우, 김민준이 중얼거렸다. 이나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건 그의 본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연결과 사기 행각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이나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는 동안 김민주는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지려 한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 대신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아마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무실의 고요함 속에서 김민주는 이나영이 건네준 서류를 검토했다. 사진, 계좌 내역, 회사 문서들, 모든 것이 받아들이기 싫지만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을 향해 모아지고 있었다. 김지은 그토록 사랑으로 결혼했던 여인이 이제는 거대한 사기,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명확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나영이 일련의 거래 내역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먼저 겉보기에 합법적인 재단을 설립한 후 작은 금액을 여러 차례 이동시켜 결국 상당한 규모로 불려요. 마지막 단계는 항상 동일해요. 재단으로 대량의 주식이나 회사 자산을 이전한 후 곧바로 유령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환전하고 증발시키죠. 김민주는 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얻은 거야? 이나영은 가죽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제3에게 일어난 일 이후로 저는 모든 여유 시간을 금융과 기업 법률 공부에 쏟았어요. 김지은과 박진우의 흔적을 몇 달간 쫓으며 증거를 모으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죠. 생계를 위해 웨이트리스 일을 하지만 저는 경제학 학위와 금융 분석 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경찰에 바로 가지 않았지? 김민주는 그녀의 얼굴에서 거짓의 흔적을 찾으며 물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제 삼촌 사건에서 경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봤거든요. 김지과 박진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전문가들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법률 자문을 보유하고 있죠. 김민주는 일어나 사무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밤의 서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평소라면 자부심으로 가득 찼을 이 광경이 이제는 모든 빛 뒤에 그림자가 도사린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그가 이나영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거야?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었잖아. 이나영의 눈빛이 단호함으로 반짝였습니다. 누군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을 잃는 걸 지켜볼 수 없어서요. 민준그룹은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평생의 업적이자 수천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이 의지하는 곳이에요. 침묵할 수 없었어요. 김민주는 점점 깊어지는 존경심을 담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젊은 여성에게서 보기 드문 진정성과 사익을 초월한 용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알겠어.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함께 일합시다. 하지만 극도로 조심해야 해요. 김지은이 우리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의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나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미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재단은 2주 후 열리는 자선 갈래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마 그때 최종적인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갈라라. 김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김지은이 행사 준비를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고집했었지. 이제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문서를 분석하고 연결고리를 찾아내며 전략을 세웠다. 김민주는 이나영이 단지 정보에 밝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분석과 계획에도 탁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갈래 잠입해야 해요. 이나영은 김민준에게 초청자 명단을 보여주며 말했다. 아직 몇몇 국제 파트너사 대표들이 빠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 점을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위험한 일이야. 김민준이 반박했다. 김지은은 서울 비즈니스계의 모든 사람을 알고 있어. 모두는 아니에요. 이나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가 일본의 한 컨설팅 회사와 연결이 있어요. 그들의 대표로 행동할 수 있어요. 김지은은 결코 외국인 여성 임원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계획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김민주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다시 통제권을 잡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나영의 존재, 그녀의 전문성과 결단력은 그가 잃어버렸다는 것조차 몰랐던 힘을 되찾아 주었다. 이후 며칠은 치밀한 준비로 점철되었다. 이나영과 김민주는 은밀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다듬었다. 눈치를 채지 않도록 김민주는 평소의 일상을 유지했고 이나영이 일하는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도 계속했지만 이제 그들의 교류는 의미 있는 눈빛과 짧은 고개 끄덕임으로만 이루어졌다. 한편 김지은은 갈라 준비에 점점 더 몰두하는 듯 보였다. 정말 잊지 못할 밤이 될 거예요. 그녀는 아침 식사 중에 장식 카탈로그와 초청자, 명단을 넘기며 종종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김민준이 사무실에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김민준 씨, 이나영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만나볼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그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이나영은 새로 만든 재무 컨설턴트라는 신분에 맞는 세련된 회색 터일러를 입고 있었다. 불안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재단만이 그들이 이용하는 유일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 조세 피난처에 회사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이 문서를 보세요. 김민주는 점점 더 집중하며 화면을 살펴보았다. 회사들은 러시아 마트료시카 인형처럼 서로 안에 숨겨져 있었고 각각은 거래의 진짜 성격을 감추기 위해 설계되어 있었다. 하지만 더 있어요. 이나영이 계속했다. 박진우에 대해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의 본명은 마르쿠스 베르너이고 유럽에 적어도 3나라에서 비슷한 금융사기로 수배 중이에요. 이 정보를 어떻게 얻었어? 김민준이 감탄하며 물었다. 제가 다닌 대학 시절의 인맥이 남아있어요. 제 교수 중 한 분이 인터폴의 금융사기 사건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세요. 그분이 점들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셨어요. 이러한 발견들의 함의를 논의하는 동안 이나영은 김민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었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나요? 김지은 때문이에요. 그는 잠시 망설인 후 대답했다. 그 모든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은 그녀도 조종당했을지 모른다는 설명이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나영은 김민준의 팔에 손을 가볍게 올렸다.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목표에 집중해야 해요. 당신의 회사와 그 회사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죠. 당신 말이 맞아요. 김민준은 다시 결의를 다지며 말했다. 겔레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당신의 일본 기업 임원 변신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이나영은 미소를 지으며 우아한 명함을 꺼냈다. 야마모토 금융그룹의 시니어 컨설턴트 다나카 사쿠라입니다. 제 역할을 믿을 만하게 만들려면 일본 금융시장을 몇 주 동안 연구했어요. 일본어 문장도 몇 개 배웠고요. 인상적이네요. 김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김지은은 세부 사항에 매우 민감해요. 조그마한 불일치도 그녀의 의심을 살 수 있어요. 알아요. 이나영이 대답했다. 그래서 저는 소셜미디어 프로필과 검증 가능한 레퍼런스까지 포함한 완벽한 커버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야마모토 금융그룹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이고 누군가 확인을 요청하면 제 직위를 증명할 수 있는 연락처도 있습니다. 이나영이 계획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동안 김민준은 그녀를 감탄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지능, 꼼꼼함, 모든 가능한 상황을 예상하는 능력은 정말 놀라웠다. 한 가지만 걱정이에요. 이나영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겔라 동안 우리는 최소한의 소통만 해야 해요. 우리 사이에 어떤 의심스러운 상호작용도 우리의 커버를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요. 나도 그 점을 생각했어. 김민준이 주머니에서 2개의 작은 장치를 꺼내며 말했다. 거의 보이지 않는 블루투스 이어폰이야. 이것들 덕분에 우리는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도 계속 연락할 수 있을 거야. 이나영은 그중 하나를 받아 살펴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완벽해요. 이제 우리는 그냥 김민준의 전화벨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김지은이었다. 자기, 어디야? 겔라 관련 중요한 일을 논의해야 해. 김민준은 이나영과 눈을 마주쳤다. 금방 갈게 여보. 그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일어서며 말했다. 게임이 시작될 때야. 갈라데이의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김지은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전화 통화에 보내며 그녀가 조직위원회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민준은 이제 전화 건너편에 거의 항상 마르쿠스 베르너라는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박진우라고 칭했다. 어느 저녁 그들이 두오모 대성당이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김지은은 특히 흥분해 보였다. 자기야, 깜짝 선물이 있어. 그녀는 말하며 그의 잔에 와인을 더 따라주었다. 내가 갈래 중요한 국제 기업들의 대표들을 초대했어. 민준그룹이 진정한 글로벌 확장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아. 김민준은 관심 있지만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했다. 정말 어떤 기업들인데? 여러 곳이야. 김지은은 손을 흔들며 모호하게 대답했다. 매우 흥미로운 일본 기업이 있는데 야마모토 금융그룹이야. 그들의 대표인 다나카, 사쿠라라는 여성은 우리 재단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어. 김민준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나영의 계획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김지은은 미끼를 물었다. 흥미롭군. 그는 긴장을 숨기기 위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다나카 사쿠라 씨를 만나보고 싶어.
갈래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김지은은 미소 지었다. 내가 테이블 좌석을 배치해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뒀어. 그날 밤 김지은이 잠든 후 김민주는 자신의 서재로 몰래 들어가 이나영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미끼가 물렸어. 내 테이블에 너를 앉히려고 해.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완벽해. 공식 초대장을 방금 받았어. 내일은 드레스와 억양 리허설이야. 그 후 며칠은 정신없는 준비의 연속이었다. 이나영은 집중적인 변신을 거쳤다. 믿을 수 있는 헤어 디자이너가 그녀에게 더 세련된 스타일을 선사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국제적인 임원에 어울리는 룩을 완성했으며, 하이엔드 디자이너는 그녀에게 우아함과 전문성을 풍기는 맞춤 드레스를 준비했다. 한편 김민주는 증거를 계속 수집하고 있었다. 그는 재단이 이미 복잡한 해외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자금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작은 금액이지만 합치면 상당한 규모가 되었다. 정말 내 삼촌과 똑같아. 이나영은 그들의 비밀 만남 중 하나에서 말했다.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작은 송금으로 시작한 다음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면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거야. 김민주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정보 시스템을 조용히 분석해봤어. 그들은 이미 대규모 송금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어. 갈라데이 저녁 김지은이 재단 설립을 발표할 때 자동 프로그램이 민중그룹 지분의 40%를 이체하기 시작할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이나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에겐 증거도 있고 계획도 있어. 그리고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도 가지고 있지. 뭐야? 김민주는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호기심이 생겼다. 자선위원회 위원장인 이사벨라 비스콘티 백작 부인, 어제 그녀를 만났어요. 그녀의 사업에 관심 있는 젊은 자선가로 소개했죠. 그녀는 놀랍도록 통찰력이 뛰어나고 강한 정의감을 가진 분이에요. 갈라에서 증거를 보여주면 우리 편이 될 거예요. 알레산드로는 소파에 기대며 소피아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정말 모든 걸 생각해냈군, 거의 다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아직 한 가지 변수가 걱정돼요. 이나영이 들통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궁지에 몰린 사람은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하이사라. 알레산드로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우리 계획의 성패에 너무 많은 것이 달려있어. 그는 일어나 사무실 창가로 다가갔다. 해가 서울에 지며 하늘을 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48시간 후 바로 이 시간에 갈라가 한창 진행 중일 것이다. 소피아, 갑자기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하는 일에 대해 항상 감사할 거야. 그녀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건 민준 씨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옳은 일이니까 하는 거죠. 갈라 당일 아침, 소피아는 새벽 전에 일어났다. 작은 아파트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그날 밤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임을 느꼈다. 침대 위에는 그녀가 입을 우아한 현대식 검정색 실크 기모노가 펼쳐져 있었다. 황금색, 자수가 새겨진 이 옷은 일본 기업 간부 역할에 완벽했다. 준비를 하며 그녀는 가상 신분의 모든 세부 사항을 머릿속으로 반복했다. 다나카 사쿠라 28세, 와세다 대학교 졸업, 런던 경제, 대학에서 국제금융 석사, 도쿄에서 5년간 은행 업무 경력 후 야마모토 금융그룹에 합류. 휴대폰이 진동했다. 알레산드로의 메시지였다. 이나영이 마지막 준비를 하러 방금 집을 나섰어. 그녀의 컴퓨터를 확인했는데 주식 이체 프로그램이 준비됐어. 오늘 밤은 완벽해야 해. 소피아는 모든 게 계획대로예요 라고 간단히 답장하고 변신에 다시 집중했다. 조금 후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도착해 세련되면서도 자연스러운 룩을 완성했다. 손톱 관리부터 흠잡을 데 없는 메이크업까지 모든 디테일이 완벽했다. 오후 초반, 그녀는 일본인 친구 유키의 방문을 받았다. 유키는 그녀의 억양과 매너를 다듬는 데 도움을 준 인물이었다. 기억해. 유키가 마지막 조언을 하며 말했다. 존중은 말뿐만 아니라 몸가짐에도 나타나야 해. 항상 똑바로 돼 경직되지 않은 자세를 유지하고 상세게 인사할 때는 머리를 약간 숙여. 해가 서울에 질 무렵 소피아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아하고 세련되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현대식 기모노는 그녀에게 고급스러운 권위를 부여했고 정갈하게 올린 머리는 변신을 완성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이사벨라 비스콘티 백작 부인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리치 양, 당신의 서류를 받았어요. 충격적이지만 놀랍지는 않군요. 오늘 밤 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나영은 미소를 지었다. 백작 부인은 소중한 동맹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나영이 제공한 증거를 검토한 후 그녀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준이 준비한 럭셔리카는 19시 30분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갈라가 열리는 로얄 빌라로 가는 길에 이나영은 마음속으로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은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고 그녀의 태블릿에는 필요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으며 작은 클러치 안에는 김지은과 마르쿠스 베르너를 폭로할 문서가 들어있는 USB가 있었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빌레차가 다가갈수록 이나영은 혈관 속으로 흐르는 아드레날린을 느꼈습니다. 수십 대의 럭셔리 차들이 이미 우아하게 차려입은 손님들을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사진 기자들과 기자들이 입구에 모여 서울의 엘리트들의 도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양 안내원이 차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나영은 연습한 우아함으로 차에서 내렸고 감사의 표시로 약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빌라의 계단을 오르는 동안 그녀는 여러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현대적인 기모노는 서양식 이브닝 드레스 사이에서 눈에 띄었고 그녀가 바라던 바로 그런 관심을 끌었습니다. 안쪽에서는 메인홀이 우아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반짝이는 크리스탈, 신선한 꽃들, 리버리 차림의 웨이터들이 샴페인 트레이를 들고 손님들 사이를 조용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나영은 샴페인 한 잔을 받아들고 홀을 둘러보며 조금씩 마셨습니다. 김지은은 불꽃처럼 빨간 드레스를 입고 관심의 중심에 서서 손님들과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턱시도를 입고 우아한 마르쿠스 베르너가 완벽한 신사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나영의 이어폰에서 약간의 잡음이 들렸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김민준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김지은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있어. 곧 저녁이 시작될 거야. 준비됐어? 이나영은 할당된 자리로 향하며 희미하게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게임이 시작될 참이었고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얄 빌라의 다이닝홀은 우아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도기와 반짝이는 실버웨어로 완벽하게 차려진 테이블들은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다나카 사쿠라로 분한 이나영은 메인 테이블로 안내되었고 김민준 맞은편과 김지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나카 양, 김지은이 계산된 미소로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여기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김민준, 자기야, 이분은 제가 말했던 야마모토 금융그룹의 대표예요. 이나영은 약간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초대받은 것은 영광입니다, 리치 부인. 자선활동 분야에서의 당신의 명성은 도쿄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김지은은 칭찬에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오늘 밤 이후로 우리 재단은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접근하는 방식을 바꿀 거예요. 웨이터들이 참치 카르파초와 캐비어 펄로 만든 우아한 전차의 요리를 내놓는 동안 이나영은 테이블에 역학관계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마르쿠스 베르너는 김지은 맞은편에 앉아 다른 손님들과 겉보기엔 무심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영련하 있었다. 다나카, 양 김민준이 완벽하게 연기를 하며 물었다. 아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국제적 협력 관계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나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해박한 지식을 뽐냈다. 이후 몇 분 동안 그녀는 국제금융에 관한 복잡한 논의를 이어가며 식사 자리에 함께한 이들을 탁월한 전문성으로 압도했다. 놀랍군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이사벨라 비스콘티 백작 부인이 감탄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국제시장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분을 만나기란 흔치 않죠.
두 번째 코스인 사프란 리조또에 금보이 장식된 요리가 나오던 중 이나영은 김지은이 테이블 아래서 반복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눈치챘다. 숨겨진 이어피스로 김민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방금 K맨 제도 번호로 메시지를 받았어. 아마 최종 확인을 하는 중일 거야. 이나영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우아하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정교한 코스가 이어지며 조금씩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서 차분히 진행되었다. 다나카 양, 마르쿠스 베르너가 갑자기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우리 프로젝트를 어떻게 알게 되셨죠? 야마모토 금융그룹과 세부 사항을 논의한 기억이 없는데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나영은 이 질문에 대비해왔다. 아, 비스콘티 백작 부인을 통해서요. 그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한국에서 적극적인 자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흥미로운 대화 중에 항상 그녀의 이름이 등장하더군요. 비스콘티 백작 부인이 확인해주자 베르너는 약간 긴장을 푸는 듯했다. 그러나 이나영은 그의 눈에 번뜩인 의심을 놓치지 않았다. 더욱 조심해야 했다. 브론테 피스타치오 밀포에유로 만든 정교한 디저트가 나오던 중 김지은이 예비 발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친애하는 여러분, 곧 봉환으로 이동해 재단의 공식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작하려는 이 프로젝트는 기업 자선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이나영은 김민준과 거의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짧은 눈길을 교환했다. 이어피스로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확인받았어. 송금 프로그램이 활성화됐다. 김지은이 공식 발표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실행될 거야. 실례하겠습니다. 이나영은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발표 전에 잠시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빈 복도에서 그녀는 빠르게 속삭였다. 백작 부인도 준비됐어. 우리가 약속한 신호를 보냈어. 김지은이 연설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 계획이 실행될 거야. 식당으로 돌아온 이나영은 손님들이 이미 본관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했다. 김지은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반면 마르쿠스 베르너는 계속 그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로얄 빌라의 본관은 임시 강당으로 변모해 있었다. 우아한 금색 의자들이 작은 무대 앞에 줄지어 놓여 있었고 크리스탈로 만든 연단이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배경에는 거대한 스크린에 새로 설립된 재단의 로고가 비춰지고 있었는데 이는 민준그룹의 상징과 자선활동의 의지를 함께 담은 세련된 디자인이었다. 손님들이 자리에 앉는 동안 웨이터들이 고급 샴페잔을 돌렸다. 이나영은 맨 앞줄에 자리했고 바로 옆에는 비스콘티 백작 부인이 미묘한 눈짓으로 그녀에게 무언가를 전했다. 김민준은 홀 반대편에서 이사회 멤버들과 이야기에 몰두한 듯 보였다. 김지은이 연습한 듯한 우아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섰다. 그녀의 빨간 드레스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더욱 눈부셨다. 마르쿠스 베르너는 무대 뒤편에서 태블릿을 손에 든 채 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김지은이 음향 시스템을 통해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오늘 밤은 기업의 자선 활동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민준사회진보재단은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이는 비즈니스 세계와 공공의 이익을 잇는 가교가 될 것입니다. 이나영은 김민준이 이어폰을 통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아이체, 프로그램이 활성화됐어. 첫 주식 패키지 이동이 시작되고 있어. 오늘 밤 발표할 내용은 김지은이 계속했다. 전례 없는 약속입니다. 민준그룹은 재단의 자사 지분의 40%를 이전함으로써 유럽 최대 규모의 자선 기금 중 하나를 설립할 것입니다. 홀 안에서 놀란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런 규모의 자선 프로젝트에서도 이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이나영은 시계를 확인했다. 때가 왔다.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비스콘티 백작 부인에게 건넸다. 서울 자선계에서 존경받는 노부인은 천천히 일어섰다. 김지은 씨, 백작 부인이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진행하기 전에 손님들이 이 문서들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은은 말을 멈추었고 완벽하게 화장된 그녀의 얼굴에 걱정의 그림자가 스쳤다.
백작 부인님, 발표 후에 논의하는 게... 아니요. 백작 부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진 홀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이 문서들은 당신의 재단이 사기성 금융계획에 연루된 오프쇼어 회사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과 여기 있는 박진우 씨, 아니 마르쿠스 베르너 씨가 이런 종류의 거래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홀 안의 침묵이 압도적이었다. 마르쿠스 베르너가 앞으로 나섰고 그의 얼굴은 억눌린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건 터무니없는 고발입니다. 저는 국제자선계에서 흠잡을 데 없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이나영이 일어서며 일본식 억양을 버리고 말했다. 3년 전 안토니오 리치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텅 비워놓았을 때도 그런 명성이 있었나요? 아니면 독일의 마이어 주식회사에서 같은 수법을 쓸 때도요? 김지은의 얼굴이 확연히 창백해졌다. 넌 대체 누구야? 나는 이나영이야. 그녀는 민준그룹을 파괴하려 했던 여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당신들의 모든 움직임, 모든 의심스러운 거래, 모든 비밀 회의를 기록해왔어. 민준 역시 일어나 무대 위로 올라가 나영과 함께 섰다. 주식 양도 프로그램은 이미 차단되었어, 지은. 그리고 모든 증거는 관련 당국에 이미 송부되었어. 회장하는 술렁이는 목소리로 뒤덮였다. 취재 중이던 기자들은 필사적으로 노트를 꺼내 들었고 사진 기자들은 광란의 플래시를 터뜨렸다. 마르쿠스 베르너는 출구를 향해 달려갔지만 민준이 고용한 검은 정장의 두 경호원이 조용히 그의 길을 막았다. 지은은 연단을 움켜쥔 채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았다. 회장은 여전히 술렁이는 목소리와 플래시로 가득했지만 그녀만은 초현실적인 고요의 공간에 갇힌 듯했다. 민준 씨,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설명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과는 달라요. 하지만 민준은 고통이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3년 동안이야, 지은. 3년 동안 아침마다 내 눈을 바라보며 내가 일군 모든 것을 무너뜨릴 계획을 품고 있었어. 비스콘티, 여백작은 상류사회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위험으로 상황을 장악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 이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질서 있게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분들은 내일 아침 공식 성명서를 받아보실 겁니다. 손님들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안내받으며 퇴장하는 동안 나영은 지은에게 다가갔다. 당신과 내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가족의 아픔을 다른 이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 썼어요. 당신은 그 아픔을 다른 이들에게 안겼죠. 지은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넌 이해 못해. 아무것도 없이 자라며 모든 걸 쥐어짤 때의 감정을 잘 알고 있어요. 나영이 말을 가로챘다. 하지만 그게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배신, 속임수, 조작을 정당화할 순 없어요. 그 순간 민주는 사전에 연락을 받고 조용히 도착한 변호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마르쿠스 베르너는 별도의 방으로 호송되어 당국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나영 양 변호사 중 한 명이 말했다.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수집한 서류는 인상적이지만 당신의 진술이 결정적이 될 겁니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강력한 기업가였던 그 남자는 이제 믿기 힘들 정도로 인간적인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지막 손님이 회장을 떠나자 그녀는 그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민주는 지친 얼굴을 손으로 문질렀다. 바보처럼 느껴져. 나는 그 징후들을 알아챘어야 했어. 모두 내 눈앞에 명확히 보였는데. 사랑은 우리를 눈멀게 할 수 있죠. 이나영이 대답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할 힘도 줍니다. 로얄 빌라는 거의 비어 있었다. 남은 것은 변호사들, 몇 명의 보안 요원들, 그리고 그 극적인 밤의 주인공들 뿐이었다. 김지은은 의자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며 그녀를 둘러싼 거짓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비스콘티 백작 부인이 김민준과 이나영에게 다가왔다. 오늘 밤 여러분이 한 일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민준그룹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나영이 김지은을 바라보며
물었다. 법적으로는 그녀와 마르쿠스 베르너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한 변호사가 답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상황을 안정시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김민준이 이나영을 향해 돌아섰다.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응접실 문이 열렸다. 김민준의 비서 김유리가 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님 실례합니다. 주요 언론사들에서 이미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도 내일 아침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김민준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밤은 길었고 다음 날은 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나영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는 첫날 밤 서울스타 레스토랑에서 그를 사로잡았던 그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겪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새벽의 첫 빛이 김민준의 사무실을 비췄다. 그는 지쳤지만 단호했다. 밤새 변호사들, 이사회 멤버들, 위기관리 컨설턴트들과의 끝없는 전화 통화가 이어졌다. 이나영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녀의 존재는 끊임없는 힘과 명확함의 원천이 되었다. 보도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김유리가 서류 더미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오며 알렸다. 변호사들의 검토를 마쳤고 사장님의 최종 승인만 받으면 언론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김민준은 서류를 받아 꼼꼼히 읽었다. 과장 없이 전날 밤의 사건을 설명하면서도 민준그룹의 투명성과 기업 윤리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절제된 성명이었다. 완벽해. 그는 말하며 서류를 이나영에게 넘겨 최종 검토를 부탁했다. 그녀도 승낙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신문들에서 이미 첫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리가 태블릿으로 몇 가지 헤드라인을 보여주며 말했다. 자선 갈라 스캔들부터 민준, 그룹 사기 미수 사건까지 다양한 제목이 눈에 띄었다. 시장 반응은 어때요? 실용적인 면을 항상 고려하는 이나영이 물었다. 의외로 좋습니다. 김민준이 답했다. 사기 시도가 실제 피해를 입히기 전에 우리가 발견하고 막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이 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 순간 한 보좌관이 급한 소식을 전하며 들어왔습니다. 김지은이 밤새 도시를 떠났고 완전한 자백서에 서명한 상태였습니다. 마르쿠스 베르너는 당국에 구금되었으며 이미 다른 국가에서의 유사 사건과의 연관성이 조사되고 있었습니다. 이나영은 사무실의 큰 창가로 다가가 맑은 하늘 아래 깨어나는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준 씨 알고 계세요? 제가 레스토랑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김민준이 그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도 젊은 웨이트리스가 내 회사뿐만 아니라 내 명예까지 구해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가벼운 노크 소리가 이 따뜻한 순간을 잠시 끊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우아한 이사벨라 비스콘티 백작 부인이었습니다. 좋은 아침 식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녀가 말하자 웨이터가 커피, 신선한 크루아상, 과일로 가득 찬 카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백작 부인님, 이나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도움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랑스러운 아이야. 백작 부인이 우아하게 의자에 앉으며 답했습니다. 그 사기꾼들을 폭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해요. 김민준 씨, 이사회가 1시간 후에 열릴 예정이에요.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명확한 계획을 보길 원할 거예요. 김민준은 이나영을 보고 다시 백작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이미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민준그룹은 컴플라이언스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완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이끌 완벽한 인재도 알고 있죠. 이나영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며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김민준 씨, 저는 이나영 씨, 그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능력과 지성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정직함까지 보여주었어요.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이사벨라 비스콘티 백작 부인은 승낙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에요, 김민준 씨. 때로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외부에서 본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보호하는데 가장 적합하죠. 서울 하늘의 해가 점점 높아지며 세 사람은 미래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 많고 치유해야 할 상처도 많았지만 몇 주간의 긴장 끝에 처음으로 희망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겔라 이후 몇 주는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이나영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어 민준그룹의 컴플라이언스 부서 설립을 이끌었습니다. 29층에 위치한 그녀의 사무실은 서울의 멋진 전망을 제공했지만 전망을 감상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최신 내부 감사 보고서입니다. 그녀는 서류 더미를 들고 김민준의 사무실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몇 가지 부분을 발견했어요. 김민준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어 이나영이 새 역할에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입은 회색 수트는 겔라 때의 기모노나 웨이트리스 유니폼과는 매우 달랐지만 그녀의 결의는 변함없었습니다. 앉아요. 그는 책상 앞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업무만 이야기하지 말아요. 이 모든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나영이 잠시 멈춰서며 살짝 긴장을 풀었다. 조금 강렬하지만 긍정적인 방식이에요. 마치 제가 공부하고 경험한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준비시킨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해내는 것 같아요. 김민준이 미소 지었다. 이사회가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 일 이후로 그들의 신뢰를 얻는 건 쉽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나영이 서류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며 말했다. 서울스타 레스토랑에 관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김민준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레스토랑? 맞아요. 조사를 좀 해봤는데 오너가 매각을 고려 중이에요. 우리가 인수해서 단순한 고급 레스토랑 이상의 무언가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나영의 눈이 반짝이며 그녀의 비전을 설명했다. 그 레스토랑을 요리와 경영 분야의 젊은 인재들을 위한 교육센터로 탈바꿈시키는 것, 요리의 탁월함과 전문적인 윤리를 결합하는 것이었다. 완벽한 요리를 제공하는 법뿐만 아니라 그녀가 계속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인지하고 예방하는 법도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스타 아카데미라고 이름 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김민준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문제만 보는 곳에서 이나영이 기회를 보는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예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주셨으면 해요. 제가요? 이나영이 놀란 듯 보였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진정성의 중요성을 가르칠 당신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웨이트리스에서 컴플라이언스 디렉터로 성장한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이나영은 잠시 침묵했다. 김민준이 계속 보여주는 믿음에 감동받은 듯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건 제게 정말 큰 의미예요. 그때 김유리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확인사항이 들어왔어요. 법원이 김지은과 마르쿠스 베르너의 모든 자산을 동결했어요. 그리고 국제 언론이 민준그룹이 위기를 처리한 방식을 칭찬하고 있대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이나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금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에는 감사나 전문적인 존중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축하할까요? 그가 책상에서 일어나며 제안했다. 나비글리오 근처에 아는 작은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나영이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호화로운 레스토랑은 아니군요? 아니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간결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곳이요. 당신이 우리가 발견하도록 도와준 진실처럼 말이죠. 함께 사무실을 나서면서 둘은 이게 단순한 업무 점심 이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회사를 위한 그리고 어쩌면 그들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비글리오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은 맛있는 발견이었다. 투박한 나무 테이블, 체크 무늬 테이블보, 그리고 신선한 바질,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김민준과 이나영은 조용한 구석에 앉아 있었고 낡은 창문 사이로 석양빛이 스며들었다. 가끔 생각해요. 이나영이 와인잔을 무심코 돌리며 말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 당신에게 말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김민준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왜 내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지 못했는지 궁금하네요. 아마도 일과 숫자, 전략에 너무 집중했던 탓일 거예요. 때론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도록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죠. 이나영이 대답했다.
웨이터가 그들의 음식을 가져왔다. 김민준 앞에는 라구 파스타, 이나영 앞에는 가지 파르미지아나가 놓였다. 음식은 간단하지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서울스타 레스토랑의 정교한 요리와는 많이 달랐다. 오늘 아침에 법무팀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민준이 한입 먹으며 말했다. 레스토랑 인수는 한 달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 거예요. 아카데미 구성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나영의 눈이 반짝였다. 네,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실전 교육과 이론 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학생들이 레스토랑에서의 실습과 경영학, 기업 윤리, 리더십 수업을 번갈아 가며 받을 수 있도록요. 사업 세계에서 진정성의 중요성을 가르칠 사람으로 당신만한 이가 있을까요? 김민준이 미소 지었다. 이나영은 살짝 얼굴을 붉혔다. 제가 가르칠 준비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나영 씨, 김민준이 부드럽게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특히 저에게 말이죠. 의미 있는 침묵이 흘렀다. 해는 이미 저물었고 나비글리오를 따라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며 운하 물결에 비쳤다. 있잖아요. 김민준이 말을 이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성공이 오직 숫자와 이익으로만 측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옳은 일을 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신뢰하는 능력 또한 중요하죠. 이나영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럼 당신은 다시 믿을 수 있게 된 건가요? 당신을 말인가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완전히요. 그 순간은 레스토랑 주인인 진실한 미소를 지닌 노인이 나타나며 깨졌다. 다 괜찮으세요? 저녁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완벽했어요. 김민준이 대답했다. 진정한 탁월함은 과시할 필요가 없다는 걸 다시 일깨워주네요. 주인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 대표님 신문에서 자주 뵙습니다. 회사의 청렴성을 지키신 그 결정 정말 중요했죠. 우리 같은 소기업인들은 당신 같은 분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김민준은 이나영을 가리켰다. 모든 공은 그녀에게 돌려야 해요. 그녀가 가르쳐 주었죠. 기업의 진정한 힘은 옳은 것을 지킬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걸. 주인이 자리를 뜬 후 이나영이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서울스타 레스토랑을 완전히 바꾸실 생각이신가요? 왜 안 되겠어요? 김민준이 답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탁월함과 윤리가 만나는 공간, 화려함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는 럭셔리를 추구하는 곳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꿀 용기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되겠죠. 이나영이 부드럽게 덧붙였다. 김민준은 새로운 열정을 담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가 내 삶을 바꾼 것처럼. 나비글리오의 불빛이 물 위에서 춤추는 동안 두 사람은 몇 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미래를 계획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울스타 레스토랑은 리모델링을 위해 문을 닫은 상태였다. 우아한 간판은 걷어내졌고 실내는 완전히 변모 중이었다. 이나영은 덥게 씌워진 테이블 사이를 걸으며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밤을 떠올렸다. 김민준은 그녀가 가끔 태블릿으로 메모를 하며 멈추는 모습을 지켜보며 뒤를 따랐다. 여기 이나영이 홀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교육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점심을 먹으며 공부할 수 있는 큰 테이블을 놓고 저 벽은 경영학과 기업 윤리 전문 도서관으로 꾸밀 수 있겠죠. 김민준은 그녀의 열정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실용성과 이론을 잘 조합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기존 레스토랑의 분위기도 일부 유지할 생각인가요? 네, 하지만 새로운 변주를 더할 거예요. 이나영은 중심 홀로 그를 이끌며 말했다. 고급 레스토랑으로서의 기능은 유지하되 학생들을 위한 실습장으로도 활용하고 싶어요. 매일 저녁 몇 명의 학생들이 전문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요. 동행한 건축가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변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강의실과 스터디룸으로, 저녁에는 우아한 레스토랑으로 말이죠.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중에 김유리가 서류 몇 장을 들고 도착했다.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강사 직위에 대한 첫 번째 이력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소식도 있는데요. 여러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며 미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나영이 서류를 받아 빠르게 훑어보았다. 아이디어가 벌써 이렇게 많은 관심을 끌다니 정말 놀랍네요.
오늘 아침만 해도 협력을 원하는 세 곳의 경영학교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김민준이 말을 이었다. 당신은 특별한 것을 만들고 있어요. 고급 요리 세계와 기업 윤리 사이의 다리 말이죠. 그들은 새 장비를 설치 중인 작업자들이 있는 부엌으로 이동했다. 이나영은 방금 도착한 전문용 스토브 앞에 멈춰 서서 반짝이는 표면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있죠.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제가 여기서 웨이트리스로 일할 때 제 인생에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기를 꿈꿨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김민준이 다가가 그녀의 눈으로 부엌을 바라보았다.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꿈은 우리가 상상조차 감히 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들의 순간은 진행 중인 공사 먼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아한 비스콘티 백작 부인의 등장으로 방해받았다. 정말 멋지게 되어가네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자선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위한 상당한 기부금을 승인했답니다. 이나영은 즉시 백작 부인을 포옹했다가 당황하며 물러났다. 실례했습니다. 백작 부인님, 그냥 사과할 필요 없어요. 친애하는 이나영 씨. 백작 부인은 미소 지었다. 당신의 열정은 전염력이 있죠. 게다가 저는 항상 이곳이 단순히 부유층을 위한 레스토랑을 넘어서는 무언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꿈꿔왔답니다. 그들은 오후 내내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다듬었다. 이나영은 각 공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교실 배치부터 재료 선택까지 모든 것이 우아함과 실용성, 전통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반영해야 했다. 한 가지만 걱정이에요. 그들이 출구로 걸어가던 중 이나영이 말했다. 이 모든 것과 컴플라이언스 디렉터로 일하는 것을 어떻게 병행할 수 있을까요? 김민준이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나영 씨,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회사에서 훌륭한 팀을 구축했고 여기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당신의 역할은 이끌고 영감을 주고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는 점점 더 강렬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에서 혼자가 아니에요. 이나영은 심장이 약간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김민준이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에는 단순한 전문적 협력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다. 알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들은 분홍빛과 황금빛으로 물든 서울의 석양 속으로 나왔다. 공사 소음은 뒤에서 점차 희미해졌지만 진행 중인 변화의 에너지는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긴 하루의 업무를 마친 후 김민주는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식당 테이블보를 위한 서류와 직물 샘플들에 둘러싸인 이나영을 발견했습니다. 도시는 그들 아래에서 서울의 밤을 수놓은 빛의 바다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 시간 아닌가요? 그가 문기둥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이나영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같은 말을 하고 싶었어요. 몇 시죠? 거의 9시네요. 그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을 가져왔어요. 배고플 것 같아서요. 그는 가방에서 포장 음식 용기 몇 개를 꺼냈습니다. 나비글리오에 있는 우리의 작은 식당에서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이나영은 서류들을 밀어내며 책상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식당이 된 건가요? 우리가 모든 걸 다르게 보기 시작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는 음식을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음식과 하루에 관한 이야기만 오가는 편안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몇 달 동안 나란히 일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잠시 후 이나영이 말했습니다. 김지은과 마르쿠스 베르너의 표적이 됐던 두 회사가 더 나섰어요. 우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토콜을 도입하고 싶다고 합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당신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어요. 기업들이 비즈니스 윤리를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죠.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나영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쁜 소식을 전하는 낯선 사람을 믿을 용기를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당신 눈에서 뭔가를 봤어요. 무시할 수 없는 결의와 진정성이요. 그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마치 적절한 단어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나영 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회사를 재건하고 아카데미를 만들며 함께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마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들 아래로 펼쳐진 도시는 마치 별의 바다 같았다. 나는 이 회사를 세우느라 수년을 보냈어. 성공은 숫자, 계약, 인수로 측정된다고 생각했지. 그러다 지은을 만났고 사랑은 일과는 별개로 완전히 다른 영역에 둬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하지만 네가 나에게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줬어. 강하면서도 연약할 수 있고 전문적이면서도 열정적이며 단호하면서도 친절할 수 있다는 걸. 이나영은 천천히 일어섰다. 가슴속 심장이 요동쳤다. 민준 씨, 잠깐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줘. 그가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 우리가 전략을 준비하던 긴 밤들이었을까? 아니면 네가 학문에 품은 열정을 지켜보던 때였을까? 아니면 단순히 네가 내 회사뿐 아니라 내 세계관까지 바꿔놓는 모습을 보면서였을까? 그녀, 바로 앞에서 멈춰선 그는 그녀의 은은한 향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나는 너에게 빠져버렸어, 이나영. 내가 상상한 내 모습이 아니라, 네가 상징하는 것도 아니라 너 그 자체에게, 내 강인함과 성실함,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나영은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다. 느껴서는 안 될 감정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전 단지 전문적인 존경과 감사일 뿐이라고. 그럼 지금 내 마음은 어떤데?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민준 씨와 함께라면 나는 온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단순한 사업이나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진정 의미 있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준은 살며시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나도 똑같이 느껴. 별의 학원은 빠르게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다. 벽은 우아하고 따뜻한 톤으로 다시 칠해졌고 새로운 가구들은 기능성과 스타일을 완벽히 조화시켰다. 공간의 분위기는 원래의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변모했다. 이나영은 잠재적 파트너와의 전화 통화를 하며 마지막 준비 작업을 살펴보고 있었다. 네, 맞아요. 모든 학생들이 과정 중에 파트너 기업에서 인턴십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실무 경험은 필수죠. 김민준이 메인홀에 들어서며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가 이곳에서 그녀를 처음 만난 지 고작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마치 한 세상 전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떻게 되어가? 그녀가 전화를 끊자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다. 이나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첫 강좌에 벌써 100명 이상이 지원했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너는? 이사회와의 회의는 어땠어?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어.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어. 아카데미를 시범 모델로 만들고 싶어해. 여기 서울에서 성공하면 다른 도시로도 확장할 수 있을 거야. 이나영의 눈이 흥분으로 빛났다.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거야. 각 지역의 필요에 맞추되 동일한 기본 원칙을 가진 교육센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어. 그녀는 김민준의 진지한 시선을 눈치채며 말을 멈다. 왜 그래? 네가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는 게 좋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왜 너에게 반했는지 생각나게 해. 이나영은 살짝 얼굴을 붉혔다. 아직 이런 친밀한 순간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깊은 이해 위에 자연스럽게 자라났다. 비스콘티 백작 부인이 개막식에 참석하겠다고 확답했어. 주제를 바꾸며 그녀는 그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다. 시장도 오도록 설득했고 완벽해. 김민준이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게 하나 있어. 김지은에게서 편지를 받았어. 이나영이 약간 굳었다. 무슨 일이야미 사과를 하려는 모양이야. 당국과 협상을 마치고 지금은 스위스에 있어.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고 민준그룹이 좋은 손에 넘어가서 기쁘다고 하더군. 이나영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넌 어떻게 느껴? 김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상하게도 평온해. 그녀가 한 일은 아프지만
이제는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알겠어. 양쪽 모두의 조작이었지. 나는 성공한 사업가라는 자기 이미지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위한 기회를 노렸던 거야. 지금은?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이제 진짜를 찾았어. 그녀를 끌어안으며 그가 대답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전하는 사람, 단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닌. 그 순간 건축가가 조명 샘플을 들고 나타나며 방해를 받았다. 이나영은 즉시 기술적인 논의에 빠져들었지만 김민주는 그녀가 자신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걸 알아챘다. 그녀가 열정적으로 조명 각도와 분위기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되새겼다.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젊은 웨이트리스에서 자신의 회사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윤리에 대한 사고방식 전체를 바꾸어가는 여인으로 성장한 그녀의 모습이었다. 아, 깜빡할 뻔했네요. 이나영이 갑자기 그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첫 번째 교사 그룹을 선발했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학계를 떠난 전직 대학 교수님도 계세요. 이 프로젝트가 바로 비즈니스, 세계에 필요한 변화의 종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김민주는 미소 지었다. 보이죠? 당신은 이미 사람들에게 용감한 선택을 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어요. 당신이 저에게 영감을 준 것처럼요. 그녀가 대답했다. 믿기 힘든 이야기를 가진 낯선 여자를 믿어준 당신처럼요.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됐음을 깨달았다. 개교식 아침, 이나영은 새벽 전에 스타 아카데미에 도착했다. 모든 디테일이 완벽한지 확인하고 싶었다. 교실은 준비됐고 주방은 반짝였으며 레스토랑 홀은 세레모니를 위해 우아한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다. 너를 여기에서 찾을 줄 알았어.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사벨라 비스콘티 백작 부인이 크림색 트위드 수트를 입고 여전히 우아한 모습으로 홀에 들어섰다. 백작 부인님. 이나영이 미소 지었다. 너무 이르신데요. 얘야, 내 나이에는 잠이 별로 오지 않아. 백작 부인은 애정 어린 미소로 답했다. 게다가 오늘의 혼잡이 시작되기 전에 너를 보고 싶었어.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나영은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백작 부인님,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의 지원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백작 부인이 완벽하게 차려진 테이블 중 하나에 앉으며 말했다. 나는 그저 너 안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봤을 뿐이야. 김민준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덧붙이며 말했다. 너희 둘은 함께 있음이 참 행복해 보이는구나. 이나영은 살짝 얼굴을 붉혔다. 그렇죠, 이건 제가 여태껏 느껴본 것과는 달라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 관계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거야. 백작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호 존중과 공유된 가치 위에 쌓인 사랑이 가장 강력한 법이지. 김민준이 2개의 상자를 들고 도착하며 그들의 대화는 중단됐다. 좋은 아침입니다, 부인. 그는 백작 부인의 손에 입맞추고 이나영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며 인사했다. 너를 위해 가져왔어. 이나영에게 상자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이나영이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이나영, 스타 아카데미 원장이라고 새겨진 반짝이는 황동 명판이 들어있었다. 너의 새로운 사무실을 위해 김민준이 설명했다. 회사에서의 역할은 유지하겠지만 이곳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해. 그리고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을 거야. 백작 부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2분만 남겨드리겠어요. 행사 전에 해야 할 전화가 몇 개 있거든요. 그녀가 떠난 후 김민주는 2번째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우아하게 복원된 고풍스러운 열쇠가 들어있었다. 이건 레스토랑의 오리지널 열쇠야. 그가 설명했다. 전 주인이 서랍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나는 이게 상징적이라고 생각해. 무엇의 상징이죠? 이나영이 열쇠를 받으며 물었다. 오래된 것이 어떻게 미래로 향하는 문을 열 수 있는지, 전통과 혁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는 적절한 단어를 찾으며 멈추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사랑이 피어날 수 있다는 걸 말이야. 이나영은 그를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시적이 되고 있네요, 민준 씨. 너 때문이야. 그가 미소 지었다. 네가 내게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해줬어.
그들은 거리를 내다보는 큰 창가로 다가갔다. 몇 시간 뒤면 첫 손님들이 도착할 참이었다. 기자들, 기업인들, 잠재적 학생들 모두 이 새로운 교육과 기업 윤리의 비전을 보려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모여들었다. 긴장되니? 김민준이 물었다. 이나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느껴져요. 김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맞섰다. 나도. 그들은 잠시 침묵하며 서울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스타 아카데미는 단순한 교육 프로젝트가 아닌 재탄생과 두 번째 기회 변화의 상징이었다. 무슨 생각해요? 이나영이 갑자기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인 것 같아요. 김민준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뜻을 정확히 이해했다. 그녀는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 함께할 미래 그리고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을 말하고 있었다. 스타 아카데미의 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 기업인들, 정치인들과 학계의 유명 인사들이 미래의 학생들과 그 가족들과 어우러져 있었다. 분위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때의 젊은 웨이트리스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심야 푸른색의 우아한 슈트를 입은 이나영은 자연스러운 자신감으로 손님들 사이를 오갔다. 그녀 곁에 있던 김민준은 그녀가 국제 기자들에게 아카데미의 비전을 설명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이론과 실무를 잇는 가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나영이 말했다. 우리 학생들은 단지 경영 기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의 정직함과 윤리의 중요성도 배울 것입니다. 막 도착한 서울시장이 대화에 합류했다.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다른 도시들에게도 모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서울은 전통과 혁신을 결합하는 데 항상 능숙했습니다. 아카데미 자문위원회 의장인 이사벨라 비스콘티 백작 부인이 이나영에게 다가왔다. 자기야, 이제 내 연설 시간이야. 모두 준비됐어. 이나영은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다. 김민준이 은밀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준비됐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인 홀에 마련된 작은 무대로 향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자 군중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녀는 단호하고 맑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품은 웨이트리스였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를 내부에서 바꾸고 성공과 정직함이 공존할 수 있으며 아니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꿈이었죠. 그녀는 잠시 멈추고 주변에 집중한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오늘 김민준 씨의 비전과 용기, 그리고 이사벨라 비스콘티 백작 부인과 같은 탁월한 분들의 지원 덕분에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 아카데미는 단순한 경영학교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여기는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들이 역량과 가치의 결합에서 진정한 탁월함이 탄생한다는 것을 배울 실험실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그녀는 선발된 첫 교사들의 자랑스러운 미소 미래 학생들의 열정 어린 눈빛, 그리고 노트를 필기하는 기자들의 고개 끄덕임에서 승인을 읽을 수 있었다. 이 문을 통과하는 모든 학생은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에서 윤리적인 리더가 된다는 것에 깊은 이해를 갖고 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단순한 이익이 아닌 우리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김민준이 무대로 올라와 그녀와 합류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가 덧붙였다. 오늘 우리는 단지 아카데미가 아닌 비즈니스와 교육,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시작합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이사벨라 비스콘티 백작 부인은 눈물을 살짝 닦았고 시장은 축하를 위해 다가왔다. 많은 이들이 이나영의 동료였던 웨이터들이 새로 구성된 주방팀이 준비한 샴페인과 작은 카나페를 서빙하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축제적이면서도 절제되어 있었는데 이나영이 상상했던 그대로였다. 이나영 씨, 한 젊은 학생이 그녀를 불렀다. 정말로 비즈니스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세요? 이나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 자신이 그 질문을 던졌던 때를 떠올렸다. 단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과 같은 차이를 만들기로 선택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김민준은 그녀가 손님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의 타고난 영감을 주는 능력에 감탄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구한 회사의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세대의 기업가들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모든 세세한 부분이 정교하게 준비된 그날 밤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레스토랑의 오래된 열쇠는 이제 액자에 담겨 로비에 전시되어 있으며 빛 아래에서 반짝이며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지막 손님이 아카데미를 떠난 후 이나영은 고요해진 주방에 홀로 남았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표면은 은은한 조명을 반사했고 공기에는 저녁 내내 내놓았던 요리의 향기가 여전히 배어 있었다. 기억나요? 김민준이 조용히 들어오며 말했다. 그날 밤 제게 카르파초를 내어주던 때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여기까지 오리라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나영은 카운터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인생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죠. 때론 그저 도덕적 나침반을 따라갈 용기만 있으면 돼요. 김민준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에게 줄 게 있어.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나영은 숨을 참았지만 상자를 열어보니 레스토랑의 고풍스러운 열쇠와는 다른 현대적인 열쇠가 들어있었다. 이건 뭐죠? 우리 집 열쇠야.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의 집이 되길 바라는 곳의 열쇠예요. 이나영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 씨, 들어봐.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조금 이르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난 마치 당신을 평생 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당신은 내 최악의 모습,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만하고 상처받았던 때를 봤지만 동시에 최선의 모습도 봤어요. 당신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왔죠.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요. 그는 말을 잠시 멈추고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당신의 독립성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강인함과 자율성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하느님도 아실 거예요. 함께 무언가를 만들자고 하는 거죠. 아카데미에서 해왔던 것처럼요. 이나영은 손에 쥔 열쇠를 바라보았고 이어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있죠. 여기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비즈니스 세상을 바꾸는 꿈을 꿨어요. 그 과정에서 사랑도 찾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요. 그럼 키워 김민준은 희망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당신과 함께 삶을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우린 항상 현 상태에 도전하고 옳은 것을 위해 싸우며 비즈니스가 선한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해요. 김민준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다른 바람은 없어요. 진정한 성공은 숫자로만 측정되지 않는다는 걸 당신이 가르쳐줬잖아요. 그들은 서울스타 레스토랑의 고요한 주방에서 부드럽게 입맞춤을 나눴다. 밖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다.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더 큰 무언가로 변모한 이 공간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다짐도 하고 있다는 것을. 문 너머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이사벨라 비스콘티, 백작 부인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둘이 결국 만나리라는 것을 그녀는 항상 알고 있었다. 때로는 운명도 작은 도움과 적절한 순간에 진실을 말할 용기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 이나영과 김민준이 사적인 시간을 갖도록 했다. 스타 아카데미는 이미 빛나기 시작했지만 가장 밝은 빛은 조명이나 스포트라이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용기를 가진 두 사람의 사랑과 진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개교 6개월 후 스타 아카데미는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었다. 강의실은 열정적인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주방은 창의적인 에너지로 가득했으며 레스토랑은 이미 그 명성을 되찾아 예약이 몇 주나 대기 중일 정도였다. 이나영이 기업 위기 관리에 관한 강의를 하던 중 문 너머로 김민준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학생들은 그녀가 민준그룹에서의 사기 시도를 어떻게 밝혀내고 막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면할 용기를 갖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길이 옳은 길이죠.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하며 강의실을 나갈 때 김민준이 들어왔다. 넌 타고난 교사야.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최고의 사람에게 배웠죠. 그녀는 노트를 정리하며 답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 아닌 책임이라는 걸 당신이 가르쳐줬어요.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
그는 첫 번째 줄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아카데미 모델이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 파리, 런던, 심지어 도쿄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복제하자고 제안이 왔어. 이나영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각 지역의 문화에 맞추되 핵심 원칙은 같은 국제적인 아카데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거야.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또 하나. 민준그룹이 EU에서 기업윤리 모범 사례로 선정됐어. 우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대기업의 표준 모델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이나영은 생각에 잠긴 채 그 옆에 앉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가 정말 변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꿈만이 아니에요. 그래, 그렇지. 김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동의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 한 젊은 웨이트리스로부터 시작됐어. 그때 이사벨라 비스콘티 백작 부인이 강의실로 들어왔다. 아, 여기 있었군요. 내년 장학금 후보자들을 인터뷰하고 막 끝났어요. 정말 놀라운 학생들이에요. 기업 윤리에 진정한 열정을 가진 뛰어난 젊은이들이죠. 멘토링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백작 부인님? 이나영이 물었다. 아주 훌륭해요. 백작 부인은 열정적으로 답했다. 학생들은 자신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성공한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멘토들도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해야겠네요. 민준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아카데미의 진정한 성공이에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대화를 만들고 경험과 혁신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죠. 이나영이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아카데미 안뜰에는 봄날의 햇살 아래에서 수다를 떨며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했다. 저기 보세요. 그녀는 장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 각자는 이 원칙들을 자신의 직장에 적용할 거예요. 마치 퍼져나가는 파도처럼요. 긍정적인 변화의 파도죠. 백작 부인이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 둘이 바로 그 첫 물방울이에요. 민주는 이나영 뒤에서 그녀를 감싸며 창가로 다가갔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프로그램을 더 확장할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나영이 웃었다. 항상 계획이 가득하죠, 그렇지? 최고에게 배웠으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가 가장 큰 꿈은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줬어. 백작 부인은 애정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비전과 실용성, 마음과 이성 사이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두 사람을 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이었다. 그런데 말이야, 백작 부인이 약간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결혼식 날짜는 언제 발표할 생각이니? 이나영과 민주는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이나영이 물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백작 부인이 웃었다. 내 사랑, 내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진정한 행복을 보면 알게 되지. 그리고 너희 둘, 이 아카데미에 이름처럼 별처럼 빛나고 있어. 특히 바쁜 하루가 지난 어느 저녁, 이나영과 민주는 이제 함께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석양에 비친 서울의 전망은 장관이었고 두오모 대성당이 불타는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다. 오늘 흥미로운 편지를 받았어. 이나영이 와인 한 모금을 마시며 말했다. 우리 첫 번째 학생 중 한 명이 보낸 거야. 그는 방금 다국적 기업에 취직했는데 그들의 재정 프로토콜에서 몇 가지 부정확한 점을 발견했대. 그래서 어떻게 했니? 민주는 이미 답을 예상하며 물었다. 우리가 가르친 대로 정확히 따랐죠. 이나영은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증거를 수집하고 상세한 보고서를 준비해서 이사회에 제출했어.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우리의 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김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봤지? 변화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한 사람씩, 한 결정씩 말이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생각하게 되네요. 이나영이 말했다. 직업적으로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도요? 맞아. 김민준이 동의했다. 나는 진짜 힘은 통제가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걸 배웠어. 너는 아픔을 긍정적인 변화의 도구로 바꿨고. 이나영이 그를 바라보았다. 백작 부인이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이 됐대요. 회사를 구한 웨이트리스가 CEO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야기라고요. 김민준이 웃었다. 멋진 이야기긴 해. 하지만 진실은 더 아름답지 않아?
그래요. 이나영이 미소 지었다. 왜냐면 이건 우리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선한 힘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니까요. 그 순간 이나영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다. 한 학생이 보낸 사진이었다. 학급 전체가 학원에 부엌에 모여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위한 자선 디너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봐요. 그녀가 사진을 김민준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미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네요. 실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김민준이 말했다. 결혼식에 대해 하나 생각해 봤어. 이나영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이야기예요? 평범한 선물 대신 하객들에게 학원의 장학기금에 기부하도록 부탁하는 거야. 다른 젊은이들이 꿈을 좇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나영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다. 완벽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처럼요. 두 사람은 부드럽게 입맞추었고 해는 서서히 서울 위로 지고 있었다. 아래로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마치 별들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무슨 생각해요? 잠시 후 이나영이 물었다. 이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 뿐인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김민준이 대답했다. 그리고 함께 그 미래를 발견할 날이 기다려져. 멀리서 서울스타 레스토랑의 불빛이 밤하늘에 반짝이고 있었고 도시의 풍경 속 희망과 변화의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다. 사랑과 진실, 용기가 어떻게 두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성공과 기업의 의미에 대한 전체적인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밤이 도시를 감싸는 동안 이나영과 김민준은 테라스에 남아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도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새로운 방법들을 꿈꾸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꿈은 함께 나눌 때이고 가장 강한 사랑은 가치와 비전을 공유할 때 탄생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별의 아카데미 개원 정확히 1년 후 이나영은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메인홀.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홀은 흰 꽃과 실크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소중한 사람들이 작은 모임을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비스콘티 백작 부인이 이나영의 베일을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입은 여인처럼 단순하면서도 우아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이나영이 속삭였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카르파초를 서빙하던 두려움에 떨던 젊은 웨이트리스인 것 같아요. 백작 부인은 애정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지금의 강한 여인이었어요. 단지 그것을 증명할 기회가 필요했을 뿐이죠. 닫힌 문 너머로는 초대된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아카데미의 학생들, 민준그룹의 동료들, 친구들과 가족들. 하지만 이는 전통적인 결혼식이 아닌 더 큰 무언가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나영 씨,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전 직장 상사였죠. 학생들이 주방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당신이라면 그들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녀는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날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자랑스러워요. 그들은 우리가 꿈꿨던 바로 그것을 이루고 있어요. 전문적인 탁월함과 도덕적 진실함을 결합하는 거죠. 그 순간 김민준의 충직한 비서이자 이제는 소중한 친구가 된 김유리가 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방금 확인했습니다. 별의 아카데미가 혁신적인 직업교육 모델로 공식 인정받았대요.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나영은 기쁨의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셨죠, 백작 부인님? 때로는 가장 큰 꿈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작 부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그 남자와 당신의 가장 개인적인 꿈을 나눌 시간이에요. 문이 열렸고 이나영은 홀 끝에 서 있는 김민준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첫날 밤과 똑같았습니다. 강렬하고 깊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변화시킨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를 향해 걸어가면서 이나영은 그들을 이 자리로 이끈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는 특별한 상황에서 탄생한 사랑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할 용기가 어떻게 두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성공과 기업에 대한 사고방식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홀, 양쪽에 줄지어 선 아카데미 학생들은 존경과 감탄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나영과 김민준은 단지 성공한 커플이 아닌 그들이 배우고 있는 가치, 진실함, 용기,
비전의 살아있는 상징이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 사랑하게 된 남자에게 다가가면서 이나영은 이것이 종착점이 아닌 새로운 장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써나갈, 다른 이들에게 큰 꿈을 꾸고 진실하게 행동하도록 영감을 주는 새로운 장이죠. 서울의 심장부에서 별의 아카데미는 밤하늘의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개인적과 전문적 사랑과 야망,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되는 축제로 변모했습니다. 이제 부부가 된 김민준과 이나영은 그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자랑스럽게 준비한 요리를 내놓았고 기업가들과 학자들은 아카데미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보세요. 비스콘티 백작 부인이 우아한 제스처로 장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단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를 바꾸는 두 비전의 만남이죠. 웨딩드레스를 입고 빛나던 이나영은 감동에 젖어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미래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매일 그들은 비즈니스가 다를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주죠. 김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내년에 파리의 아카데미에 첫 해외 지부가 문을 연다는 확답을 받았어요. 이 소식은 빠르게 손님들 사이로 퍼져 열정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한 젊은 학생이 수줍게 커플에게 다가갔습니다. 리치 씨, 아니, 이제 민준 씨. 그는 감정에 겨워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와 용기가 제 인생을 바꿨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전에는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가치관을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나영은 즉시 그를 껴안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을 자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파티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지만 이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닌 하나의 이념을 기리는 자리였습니다. 성실함과 성공이 함께할 수 있으며 가장 큰 꿈은 공유되는 꿈이고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한 번의 용기 있는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이었죠. 마지막 손님이 떠날 때쯤 이나영과 김민주는 모든 것이 시작된 아카데미의 부엽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첫날 밤 기억나요? 그녀를 안으며 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무서웠지만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나 회사뿐만 아니라 한 세대 전체가 비즈니스를 보는 방식까지요. 이나영은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뤄낸 거예요. 당신은 듣고 믿고 변화할 용기를 가졌죠. 이제는 아내의 눈동자 속 미래를 바라보며 그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계속 꿈꾸는 거예요. 이나영이 대답했습니다. 계속 세우고 가르치고 영감을 주는 거죠. 진정한 성공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나누고 전하며 성장하는 것이니까요. 밖에서 서울의 밤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별들은 평소보다 더 밝게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 도시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과 성실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은 두 사람이 이끄는 비즈니스 세계의 조용한 혁명이요. 모든 것이 시작된 부엽에서 이나영과 김민준이 키스를 나눌 때 그들은 이것이 끝이